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경제학 무역을 전공하셨대요. 그래서 무역 일을 하셨고 수출입 상사에서 하나투어 홍콩지사. 다음에 여행 갈 때 부탁드려요. 네, 슬퍼 엄마. 네, 번역회사 대표로 계셨고 홍대 골드 부동산 대표이시면서 아색 부동산 TV 또 인류 연구소 TV 이거는 또 뭐 하는 TV인가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운영하고 계시는 이상은 대표님 소개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상원입니다. 이런 열화 같은 성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하죠. 사실 오늘 좀 짚어야 될 부분들 굉장히 많고 어떤 이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한도 금액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셨을 텐데 사실은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실천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박고비 연금 부자 수업 4개의 통장으로 월 300만 원 만들기 원포인트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자료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ETF, 이 조그만한 글자 되게 중요해요. ETF 등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시작하면서 몇 개 상품을 좀 담았었거든요. 근데 수익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요즘 같은 롤러코스터 장세 때문에 어쩔 때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어쩔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이런 상태를 아마 여러분들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손실이 분명히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감안하시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고미 씨가 얘기했던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에 4%, 5%, 6%, 7%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6%, 7%가 보장된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숫자가 있을수록 사실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퍼센테이지만 보고 나는 무조건 높은 거를 골라서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네. 자, 연금부자 수업의 책에는 많은 세율과 한도 그리고 복잡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발표를 해야 하므로 이런 내용들을 책을 이미 읽으신 대표님들이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위주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후가 되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2인 부부의 경우 약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부제에도 나와 있듯이 300만 원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300만 원이라는 숫자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사적연금으로는 약 125만 원을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125만 원을 받으시려면 연간 한 1,500만 원을 이제 12달로 나눴을 때 그 정도 금액을 받는다는 얘기고 4% 룰을 적용을 한다면 3억 7,5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1,500만 원이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3억 7,500만 원을 만들려면 지금 50만 원을 가지고 연 7%로 모았을 때 약 24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매달 모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난 여유가 있어 그래서 75만 원 정도를 모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20년만 모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뭐죠? 저희가 그 나이가 아니죠. 예,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룹에 속하지만 50대, 60대, 20대 30대 분 계세요? 없어. 40대 분, 40대. 아유, 부럽다 이것들아. 열심히 모으세요. 네. 자, 저희 50대, 60대입니다.
자, 물론 3억 7,500만 원이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박고민 씨는 말합니다. 55세에도 어떻다고요? 늦지 않았다. 55세에도 늦지 않았다. 물론 이 금액도 매우 어려운 금액이지만 여러분들 인텐시브하게 한 5년 동안 150만 원씩 모으시고 왜 웃으세요? 자, 5년 동안 75만 원을 모으시고 나중에 5년 동안 그냥 운용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운용을 해서 막 불리면 2억 600만 원의 돈이 모인다고 하네요. 그럼 2억 600만 원을 가지고 70세부터 약 68만 원 정도가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사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고민 저자는.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뭐 더 상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더 하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완벽한 계획보다 즉시 실행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소액이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오늘이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1년 후보다 낫다라는 얘기죠.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책에서 제일 서두에 읽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노벨재단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노벨재단은 이제 사실 그 알프레드 노벨이 1895년에 사망하고 유언 당시에 오늘날 가치로 한 2,300억 원 정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31년 동안 매년 상금을 줬겠죠. 많은 상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8천억 이상이 모아져 있다는 거 하죠.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제일 첫 번째,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대체 투자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했고요. 절세 활용, 물론 뭐 스웨덴이나 나라의 좋은 재단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세금을 많이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 계좌라든가 IRP 계좌를 활용을 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받자라고 그렇게 저자는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복리의 기적, 오랫동안 투자하실수록 여러분들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제2곡선, 복리곡선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원금보전 4%의 룰, 원금을 쓰지 않고 오로지 4%의 수익 나는 것들만 가져다가 자기가 활용을 한다면 원금은 전혀 줄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왜 이러지? 큰일 났다. 자,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리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워렌 버핏의 막대한 자산은 90% 이상이 50대 중반을 넘어서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사실 이제 워렌 버핏이 뭐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그런 뭐 이름도 가지고 있겠지만 그분이 진짜로 수익을 낸 이유는 사실은 장기 투자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 복리의 힘인 거죠. 그래서 50대 이후에 90% 이상의 자산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도 따라서 하자라는 얘기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연금 투자는 빨리 시작하고 오래 유지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보미 저자는 통장을 몇 개 만들라고요? 4개. 그건 잘하시네요. 만드신 분 있으세요? 2개 만드셨대요. 오, 실행력이 대단하시네요. 자, 통장을 4개로 만들어서 운용을 하시라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연금저축 1번 통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2번 통장, 그 다음에 저축 IRP, ISA 뭐 이렇게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제 연금저축 2는 나중에 만들어도 상관은 없고요. 돈이 별로 없는 분들, 저희 같은 분들은 저축 IRP 이건 생각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이 2개 하기도 사실 벅차거든요.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을 보면 제가 저 지인이 있거든요. 제 친구가 아직도
회사를 다니는 놈이 있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놈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제 대학교 동기인데 이 친구가 아직도 여기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도움을 좀 요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개설하실 분들, 영업이 아닙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일단 핸드폰에서 그 앱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분이 친구가 하나증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증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 앱을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보면 이제 계좌 개설이라는 이제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기 탭을 누르시고, 요 개설 누르시고, 중개형 ISA를 개설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본인 인증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 하시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를 틀 수가 있는 거예요. 통장 만드는 거예요. 그 통장에는 빵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송금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지인 찬스, 저 목동 WM센터의 김정환 부장, 네, 김정환 부장한테 연락해서 괴롭혀 주세요. 이 사람 뭐 일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이 먹고. 자, 그래서 다른 계좌도 동일한 방법으로 개설을 하세요. 특히 다시 말씀드리면 ISA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는 꼭 오픈을 하세요. 나중에 다른 계좌 나중에 하시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꼭 오픈하세요. 예, 돈 버는 방법입니다. 자, 개설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송금을 해야겠죠. 뭐 각자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이제 박고미 저자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넣어라. 제일 중요한 건 연금이 한 20%라면 ISA 계좌는 한 80% 정도 분배해서 집어넣고, 만약에 돈이 많다, 내가 200만 원씩 넣을 수 있다면 ISA 50, 125 하고 IRP, 이게 그 개인연금 펜션이에요. 개인연금인데 요거에 25만 원씩 집어넣어라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만 원이 더 많다, 200만 원보다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분은 IS에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입금을 하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연금저축 2 통장 이거 뭘까? 연금저축 2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예, 연금저축 2는 나중에. 자, 이제 계좌를 이제 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계좌를 개설하셔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송금해서 무엇을 사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고민을 뭐 아주 불식시킬 만큼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한 게 바로 박고미 저자가 얘기한 4가지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 전에 과연 포트폴리오 필요할까요? 포트폴리오, 여러분 뭐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라고 뭐 많은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 포트폴리오란 주식, 채권, 금, 달러, 원자재, 다양한 자산군의 비율을 정해서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했으니까 그런 경험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증권 분석가 게리 브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1974년부터 83년까지 약 10년 동안 미국 연기금의 실적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분석 결과 종목 선정,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샀다든가 하이닉스를 샀다든가 그 종목 선정을 잘해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았다라든가 이런 시장 타이밍보다 제일 좋은 게 뭐였냐? 바로 어떻게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 투자 성과가 91.5%가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진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반드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박고미 저자의 포트폴리오 중에 6대4 포트폴리오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저기 채권의 40%, 주식의 60%를 담으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뒤쪽으로 가면 이제 더 많은 자산들을 더 배율을 높여서 섞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수록 더 안정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박고미 저자가 아마 좀 되게 고민스러워 했을 거예요. 많은
많은 전화도 받고 뭐 원망도 아마 들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VIP 한국형 가치투자 CPE라는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이 좀 이슈가 발생을 해가지고 최근에 되게 좀 힘들어 아마 했을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 한국형 가치투자 이 펀드는 바텀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재 가치가 높은 잠재기업. 아, 이 되게 내실이 좋은 회사야. 이 회사는 엄청나게 나중에 커질 거야 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찾는 게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텀업 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바구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삼전릭스가 엄청나게 이제 그 올라가면서 대형주, 테마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좀 이상현상 등을 보이고 있는 바람에 이 한국형 가치투자가 삼성전자 5%, 하이닉스 5% 이렇게 굉장히 섞어서 담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남들이 이제 굉장히 고수익을 내고 있을 때 수익을 못 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장 급등기에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얘네들은 지수를 한참 밑돌아서 투자자들에게 소외감을 안겼죠. 그래서 공식 운용사가 공식적인 반성문을 발표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 펀드가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그런 펀드다. 그리고 아마 그 박고비 책 읽자마자 집어넣었던 분들은 좀 많이 속상해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지금은 어때요? 삼전릭스가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얘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 지인 찬스 제 친구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야, 그러면 내가 이번에 PPT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뭘 이렇게 좀 무슨 펀드를 사야 되냐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답을 얻어왔어요. 뭘 사야 되냐 그랬더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지인의 추천은 이렇습니다. 항상 1등 하는 펀드가 있다. 하지만 6개월 지나면 꼴등 간다. 1년 안에 꼴등 간다. 연금을 하는 입장이라면 중간 가는 펀드에 투자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항상 1등 하는 펀드가 있다. 하지만 6개월, 1년 지나면 꼴등 간다. 여러분이나 우리처럼 연금하는 입장이라면 중간하는 펀드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박고미 저자가 얘기한 그런 그 종목이 가장 기본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에 쫓아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네. 자, 연구 포트폴리오. 이제 박고미 저자가 또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중에 이 연구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금, 채권, 주식, 현금에 25%씩 담는 거예요. 25%씩, 25%씩. 여기는 이제 한국 시장이고 여기는 미국 시장이죠. 그래서 본인이 뭐 원하고 좋은 거, 느낌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좀 담아 놓으시면 되고요. 요 기준일이 보면 2025년 1월 25일 날 요 책을 쓰면서 이제 이 가격을 여기 한 주 가격을 다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 가격을 제가 이거 PPT 준비할 때 다 찾아봤어요. 얼마인가? 지금 얼마나 됐나? 그래서 지금 화살표로도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1년간 금값도 엄청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빠졌다. 근데 제가 뭐 이걸 가지고 꼭 올랐으니까 이걸 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으니까 일단 모든 부분들은 잘 섞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이제 에이스 KRX 금 현물이에요. 얘는 요 당시에 1년 6개월 전에 18,545원이었거든요. 지금 35,000원이에요. 35,000원. 엄청나게 올랐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엄청 오르는 것들도 있고 떨어지는 것들도 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잘 담자. 자, 다음은 이제 올 시즌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잘 섞어서 담는 장기채권, 중기채권, 원자재, 금, 주식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도 보이죠. 주식에 VIP 한국형 가치투자 이걸 넣으라고.
30%나 됐는데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건 타이거 구리 실물. 타이거 구리 실물은 책에서 읽으셨겠지만 닥터 쿠퍼라고 할 정도로 그 경기 선행지수, 실물 경제와 인플레이션 흐름을 잘 반영한다고 하는 그런 원자재예요. 그래서 구리 실물 같은 경우도 좀 담아두시고 그래서 많은 좀 이득을 보실 수 있다. 지금 저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구리 실물은 저 1년 전 대비 지금 44.08%가 상승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하지만 몇 프로예요? 7.5%. 하지만 뭐죠? 저희는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했다면 다른 곳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한국형 가치 투자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쿠퍼에서 많이 좀 회복을 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박고미 포트폴리오입니다. 박고미 씨가 이제 자기도 하나 넣어야죠. 그래야 이제 책을 쓰는 저자의 입장인데, 이분은 이제 여기에다가 리츠와 배당주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리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도 많이 또 관여가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리츠 인프라를 담아서 부동산이 상승할 때 그리고 요거는 그거예요. 그 부동산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건물주가 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담고 그 다음에 뭐 몇 년간 몇 달간 운영을 했겠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반드시 뭘 해라? 리밸런싱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조언이나 제안이 아니라 학술 연구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부자들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 시점 고정하세요. 책에서 써 있는 것처럼 생일이나 연말처럼 기억하기 쉬운 날짜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예를 들어 50대 50이라면 실제 70대 30으로 변했을 때 50대 50으로 다시 맞춰주는 이렇게 일부 오른 자산을 일부 팔고 덜 오른 자산을 매수한다. 그리고 항상 습관화,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정해진 날짜에 계속 리밸런싱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연금계좌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은 IRP,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펜션이라고 개인이 가지고 가는 그 연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책에서 다 자세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나이에 맞게 그 상품을 골라서 제일 좋은 거 뭐냐? 자동계좌의 자동이체 설정. 그러니까 제 통장에서 매달 IRP 계좌에 자동으로 25만 원 넘어가게끔 자동이체 예약 걸어 놓고요. IRP 계좌에서 자동으로 얘도 그 정해진 상품을 살 수 있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팅이 되면 매달 TDF라는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 번만 해놓으면 쉽게 IRP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ISA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제일 많이 들여다봐야 할 계좌가 바로 ISA예요. ISA는 이미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 아마 자녀분들한테도 ISA 계좌 하나 정도는 다 오픈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ISA 계좌를 개설을 하세요. ISA 계좌가 좋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조금씩 상품 하나씩 사서 담으면 돈이 늘어나고 불어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관념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 ISA 계좌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방어형이라는 이제 상품이 있고 균형 추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이 있는데 커버드 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었죠. 임승현 씨의
돈 공부의 힘이라는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커버드 콜에 대해서 굉장히 열강을 해주고 가셨어요. 매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따라하신 분들 다 망했죠. 네,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뭐 좀 저조할 때 한국 시장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오히려 커버드 콜 미국 시장에 좀 이렇게 참여했던 분들은 되게 힘들었었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자, 커버드 콜 잘 아시죠? 커버드 콜은 단점이 있어요. 커버드 콜은 횡보하거나 그냥 뭐 조금씩 상승할 때 사실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게 이제 커버드 콜이에요. 근데 커버드 콜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뭐냐면 주식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주식이 떨어졌어. 갑자기 어떤 충격에 의해서 뭐 전쟁이 났어요. 뭐 한 30% 떨어졌는데 다시 주식은 이 전쟁 별거 아니야. 다시 될 거야. 그러면 30% 다시 올라가면 주식은 원상 회복이 되죠. 하지만 커버드 콜은 30% 떨어지면 고스란히 30%가 떨어지지만 얘가 다시 30% 주식이 상승을 했을 때 그만큼 못 찾아 먹어요. 왜냐하면 최소의 수익률만 가지고 여기에 나오면 그 콜옵션 매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선물 용어예요. 콜옵션 매도를 걸어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한 15% 정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그냥 행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회복을 못 한다. 그래서 그 롤러코스터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ISA 계좌의 대부분은 어떤 걸 사라 그러죠? 월배당 ETF. 월배당 ETF가 이제 뭐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월배당 ETF는 매달 배당을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월배당으로 5만 원씩 들어와. 5%씩 주기로 했어. 뭐 예를 들어 그러면 100만 원짜리 이 주식이 예를 들어 뭐 95만 원, 80만 원 이렇게 떨어져도 월배당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게 월배당 ETF예요. 주가는 떨어져도 배당 정해진 배당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기분이 들죠? 그래도 이걸로 멘징이 되네. 커버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받은 월배당 들어온 거를 다시 재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게 복리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5만 원씩 5만 원씩 5만 원씩 나온 것을 그걸 갖다가 찾았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5만 원을 다시 그 상품을 다시 아니면 다른 상품을 또 사게 되면 그 5만 원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리의 힘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운용을 잘 하시면 ISA 계좌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게임하는 것 같네요. 자, 근데 ISA 계좌의 상품 중에 보면 가로 열고 H 가로 닫고가 있어요. 그 H가 뭐냐? 해지라는 겁니다. 해지. 해지는 영어로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울타리를 잘 쌓아서 내가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을 커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지라는 H의 그 앞자 H를 따서 만든 건데 해지가 과연 우리가 필요할까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0.1%고요. 비해지 상품은 해지 상품은 0.5%예요. 무려 5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지하는 거에 많은 비용과 돈을 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그 파생 상품을 공부하시거나 좀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그 노력이 굉장히 크다는 게 좀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 상품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저희 환율이 1,500원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너무 강한 기조를 보이고 있죠. 저희들은 물론 이제 수출로 굉장히 열심히 잘 방어를 하고 있지만 지금 1,500원대를 아마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위로 올라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 예상을 하고 있어요. 환율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 해지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비해지형 상품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수령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 돈 다 잘 모으셨어요.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어떤 상품을 살까 그리고 반드시 포트폴리오로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뭐 하라고요? 리밸런싱 하시고 이제 잘 모았어요. 이제 돈 타먹어야겠죠.
돈 타먹으려면 이제 얘도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돈을 잘 모아서 그 좀 정해진 금액 이내의 것들을 계속 타서 받아야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세금을 덜 내면서 돈을 타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계좌를 섞으라고 하죠. 연금저축 1번, 저축 IRP. 자, 얘를 이제 이쪽에다 섞어서 나중에 왜냐하면 얘나 둘 다 세액공제나 이런 받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모아놓으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고 할 수 있고 연금저축 2는 여기다 연금저축 2는 3년에 한 번씩 여기 통장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뭐 사야 되죠? 월배당 ETF 사셔서 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 IRP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계좌를 다 합쳐요. 자, 이거 하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누구한테 전화하라고요? 지인 찬스. 거기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금 모았으면 똑같아요. 연금 모으면 바로 쓰실 분은 뭐 빼서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다시 포트폴리오 이렇게 25%씩 집어넣고 매달 월배당을 받으시면 되고 여기서 월배당 받는 걸로 빼서 쓰시거나 아니면 다시 재투자해서 복리의 힘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이제 찾을 때 수령할 때는 연금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내가 꼬박꼬박 모은 돈을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천천히 찾아 쓰는 건데 이 나라에서 정한 그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꺼번에 찾지 않고 10년에 나눠서 찾으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계산법은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모르면 지인 찬스 쓰시고 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계산을 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 공제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고스란히 남겨서 이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따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여기 있습니다. 자, 끝내면 힘을 내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연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령을 뭐 이렇게 한다. 잘 이제 수령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금 노벨재단 사용하시고 다시 이제 돈 받으면 그거 가지고 뭐 재투자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수령하시면 되고 자 끝내기 전에 제가 그 추천 도서 두 책을 이제 제안을 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제 박고비 씨의 평생 써먹는 박고비 투자법. 저희들이 지금 읽은 건 연금에 관련된 책이지만 이 책은 이제 그 전반적인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워렌 버핏의 사례를 뭐 얘기해주고,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기 있는 두 분의 사례로 사례가 있어요. 한 분은 로널드 리드, 한 분은 리처드 푸스콘인데 이분들이 되게 대조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2014년도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로널드 리드가. 그리고 이분도 같은 해에 돌아가셨죠. 근데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과정을 봤더니 로널드 리드는 대학 교육도 받지 못했고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번 돈을 우량주에 다 묻어뒀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금융 지식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시간 인내심 복리의 마법만을 활용했습니다. 2014년 92세로 사망할 때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원의 유산을 남겨서 세상을 놀라게 했죠. 그 돈 중에 많은 부분도 다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반대로 리처드 푸스콘이라는 사람은 사실 하버드 출신의 MBA 출신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메릴 린치 부사장을 역임을 했고 40대에 성공한 40인의 기업가로 해서 40대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흥청망청 열심히 돈 쓰고 그러다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 갔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 이 모건하우저리 얘기하는 돈은 심리학이다. 버는 건 어떻게 버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지키는 것은 심리학으로 내가 꾸준히 참고 기다리고 장기로 절약하고 절제하면서 사는 게 돈이 제일 잘 남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방해 요소가 있을 거예요. 뭐 반도체, 비트코인 끝났나? 자, 테마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연금을 모으셔야 되고 10년, 20년, 10년, 20년,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도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모아라. 꾸준한 적립, 장기 투자로 중도 해지 절대 하지 말고 자산 배분과 배당 투자를 장기 원칙으로 운용하면 된다. 자, 남은 과제는 더 많은 지식, 이거 책 더 이상 읽지 마시고 바로 빠른 실행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후 준비의 정답은 비밀 투자법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